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내용입니다. 박재용입니다. 네, 네. 네, 박재용 선생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 네. 영통 수학의 아침. 네, 수학의 아침에 계신 과학 선생님이죠? 제가 뭐 과학도 하고 수학은 안 가르칠 거 아니에요. 예전에 했는데 안 합니다. 자, 오늘은 좀 급하다면 급할 수가 있죠. 원래 이제 지난주에 저희가 2023학년도 수능 응시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했고 수시 원서 접수는 다 마감이 됐어요. 다 그렇죠. 끝난 상태고 네. 뭐 총평을 들자면 이제 주요 대학은 수시 경쟁률 자체가 22학년도 대비해서 소폭 상승한 그런 형태인데 고3 재학생들은 많이 줄었는데 경쟁률은 굉장히 좀 또 올라가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뭐 역시 첫 번째 원인으로는 이 정시 인원이 좀 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죠? 정시 모집 인원. 뭐 주요대를 노리고 있는 반수생들 이런 학생들이 많아졌다. 그렇죠. 그러면 정시 때문에 반수나 재수를 선택했던 학생들인데 이게 수시를 그냥 가진 않으니까 그죠. 뭐 다시 또 수시도 지원하고 그렇죠. 물론 이제 정시로 갈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여섯 생각이- 번의 기회를 그냥 버리진 않겠다. 그렇죠. 뭐 반수, 재수, 뭐 N수 전체적으로 N수생들이 정시만 노리고 공부하진 않았다. 역시 수시까지도 다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얼마 없기 때문에 오늘은 연세대 논술 전형에 대해서 오늘 좀 특별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그 방송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그 7월 22일 날 저희가 그 업로드를 했더라고요. 연세대 논술 올해 2023학년대 빵꾸 가능성 크다. 뭐 물론 연세대 중앙대 이렇게 했는데 반은 맞히고 반은 이제 중앙대는 이제 좀 경쟁률이 많이 올라간 것 같고 저는 자연계 논술 그 시작 이래 연세대 논술 경쟁률이 이렇게 나온 건 처음 봤습니다. 그렇죠. 역대급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떨어져도 뭐 10대 10점대로 가는 경우는 없는데 10대는 없었어요. 이번에는 4개 학과가 이제 네. 10대로 갔으니까 많이 떨어진 거다. 물론 예상은 했지만 예상보다 조금 더 떨어진 것 같다. 이런 생각. 뭐 보니까 전체 논술을 치르는 대학 중에서 저는 한번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연세대가 이렇게 떨어졌으면은 근데 제일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서울 시립대 논술이 굉장히 많이 경쟁률이 떨어졌는데 작년 대비 11.52% 정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떨어졌고 그 다음에 연세대가 제일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시 모집 인원수가 많으니까 네네. 정시 준비를 하는 분위기 때문에 네. 수능 이전에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어느 해보다 조금 더 높았다. 이렇게 보이고 시립대도 최저가 없고 연세대도 최저가 없으니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최저가 없으니까 경쟁률이 높아서 합격 가능성이 별론데 수능 이전에 또 시험을 봐야 되느냐 이런 게 시립대도 수능 이전에 시험을 보니까 이전에 역시 수능 이전은 이거 굉장히 경쟁률이 이게 왜냐하면 납치 이제 부담스럽죠. 그래서 부담의 원인이 있는 건가요? 납치의 원인이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의학계열 납치라기보다는 이제 뭐 부담이 더 크다. 부담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수능도 준비해야 되는데 논술도 준비해야 시립대 쓰려고 하는 애들이 뭐 정시로 시립대를 갈 수 있는 애들이 시립대를 불안해서 뭐 쓰거나 하진 않으니까 뭐 연대면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거기 때문에 부담감이 더 크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능 체제가 좀 나오는 학생들은 홍익대 가도 괜찮다고 하는 학생들은 홍익대를 써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네. 왜 그러냐면 수능 이전에 있으니까 부담스럽고 네. 체제가 생각보다 홍익대가 높기 때문에 세계 합할 네. 이과가 실제로 합격한 제자들을 보면 네. 제대로 못 썼다고 하는 애들이 다 합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홍익대 가도 괜찮다 이런 학생들은 최저 맞출 수 있으면 홍대를 쓰게 하는데 그럴 때 권했을 때 학생들이 이제 나오는 얘기가 수능 이전에 있어서 좀 부담스럽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아무래도 수능 이전은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죠. 자, 오늘은 그 지금 연세대 논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네. 이게 서울시립대는 연세대 공통점은 수능 전에 있다는 건 공통점이 확인됐고, 네. 그런데 서울시립대는 수리 논술만 보는 거죠. 그렇죠. 연세대는 수리 과학 논술.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은 지금 역대급 지금 그 연세대 논술형 경쟁률이 나왔어요. 네. 문이과 전체 다 떨어졌고 딱 한 개 학과만 올랐어요. 물리학과. 나머지는 문이과 전체 의학계열 뭐 의대는 안 뽑지만 치대라든지 약대라든지 작년 대비 다 떨어졌어요. 그만큼 올해 연세대 논술을 지원한 학생들로 봤을 땐 좋은 찬스 기회가 오지 않을까요? 일단 찬스라고 생각이 들고 자연스럽게 경쟁률이 줄어든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연세대는 다른 대학과 다르게 과학 논술이 40점이 붙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과학이 준비가 돼 있지 않고 수리만 잘한다고 해도 극복하기는 힘든 점수가 100점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과학 논술 준비 없이 원서를 그냥 내놓은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보면 당락은 결국 이제 과학에서 갈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방송이 그 26일 날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올라가는데 연세대 논술은 10월 1일 있는 걸로 알고 네, 있거든요. 맞습니다. 뭐 한 일주일 6일 정도 남아 있는데 박정훈 선생님, 네. 요 남아 있는 요 기간에 뭐 정말 어떻게 뭐 꿀팁 정말로 이것만 좀 뭐 물론 준비를 한 학생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애들이 역차별이 될 것 같은. 그래도 또 오늘은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 그래도 이 방송을 듣고 지금 역대급 찬스가 왔어요. 연세대 논술 전형으로 합격할 수 있는 역대급 찬스가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원서를 쓴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그래도 나름 수리 논술이라도 준비한 학생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 지금 수리 논술, 과학 논술이 과학 논술하는 대학이 지금 따지면 연세대와 중앙대, 경희대는 뭐 의학계열이니까, 그러니까 일반 학과에서 과학 논술까지 하는 대학은 연세대와 중앙대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앙대 같은 경우 수능 후란 말이에요. 그렇죠. 일주일 정도 시간이 있어요. 근데 사실상 연세대 하나 또는 중앙대 요 두 개 대학 보려고 내가 과학 논술까지 준비를 해야 되냐?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올해 과학 논술에 대한 준비가 아주 좀 부실한 상태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세대 같은 경우도 수리 논술가 60에 과학이 40. 그죠? 그렇죠. 작년 같으면 과학 논술 준비를 하면 연세대, 중앙대, 성대, 네. 건대까지도 건대까지. 쓸 수 그렇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2개만 딱 남아 있는 상태니까 이제 힘들어졌고 네. 또 이 2개 대학이 과탐 2 영역에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네.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다고 수능도 안 보는 2 과목을 준비를 할 수도 없으니까 이제 준비 상황이 많이 지금 미비한 상태다. 실제 현장에서도 보면 그런 상태다. 연세대 수리 논술 보신 적 있죠? 네. 보셨을 때 정말 논술 초창기라든지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난이도였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서는 막 교과부에 어떤 좀 그런 압력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지금 연세대 수리 논술은 많이 좀 난이도가 좀 교과 범주 내로 많이 진짜 나오는 거 맞죠?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제 쉽게 느끼지는 못할 것이다. 다만 이제 오랫동안 들여다본 사람 입장에서는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쉬워졌다. 이제 이렇게 그죠. 생각이 돼요. 그게 당사자인 현역들 현역들이 볼 때는 이제 그래도 연세대 정도를 쓰려고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수능 수학 등급으로 본다면 기준으로 본다면 넘사벽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이 돼요. 예전에 저희가 지금은 통합형이지만 가형 나형 있을 때 가형의 킬러 문제 수준과 연세 논술 문제를 수리 논술을 비교했을 때 좀 어디가 더 킬러 문제가 더 연세대는 수능형으로 출제를 하는 대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수학적 사고력이나 이런 심층 사고를 좀 요구하는 네네. 대학이어서 개념적 공부가 좀 잘 돼 있고 네. 또 그런 유형에 대한 준비들을 조금 해야 이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가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수능하고 연계성이 조금 다른 타 대학에 비해서는 좀 떨어지기 때문에 나름 연세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뭐 답만 맞추는 부분보다는 전개하는 과정까지 다 네. 펼쳐져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수능과 뭐 저는 좀 차이는 있겠죠.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수능 수학 실력 기준으로 봤을 때 수학 1, 2등급 수준의 아이들이 연세대 논술, 수리 논술 정도를 덤벼들었을 텐데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그 과탐 방송 하실 우리 맨날 할 때 이과생들은 수학이 아니라 과학이 중요하다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유가 정시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상 수학 같은 경우는 평균적으로 그 수학의 4등급 아이들이 가장 많다. 그러면은 이과생들 같은 경우 수학 다음으로 반영 비율이 높은 게 과탐이다. 그래서 과탐이 중요하다. 그래서 과탐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논술도 제가 그냥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수학 실력이 다 비슷비슷해. 예를 들어서 수리 논술을 보는 연세대 수리 논술을 지원할 정도면 그래도 나좀 어느 정도 좀 수학을 방구 좀 낀다라고 하는 애들이 좀 썼을 텐데, 그렇다면은 비슷비슷하다고 봤을 때 정말로 과학 논술이 점수로는 400점인가요? 그렇죠. 40% 40%를 차지하는 게 그럼 결국 이 연세대 올해 논술도 수학 실력들은 비슷하다면 결국 승부처가 과학에서 나지 않을까? 이제 그 과거의 연세대 문제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아주 쉽게 나온 적도 있고 아주 어렵게 나온 적도 있는데 아주 어렵게 나오면 과학에서 변별이 생겨요. 왜냐하면 너무 어렵게 나와서 수학을 좀 잘하는 학생들도 쉽게 손을 못 대는 상황이니까 점수 획득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너무 쉽게 나와서 누구나 쓸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역시 변별이 안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이게 논술에서 난이도 조정이라는 게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는 예측하기 힘들지만 어쨌든 아주 어렵거나 아주 쉽게 되면 이제 변별의 구조는 과학적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또 과학도 마찬가지예요. 과학이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쉽거나 하면 이제 이게 수리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차이가 있다면 과학은 물화생 나눠서 문제를 출제를 하기 때문에 네. 난이도 조절이 안 되니까 표준 점수를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예를 들어 물리를 어렵게 내고 네. 생명이 좀 쉽게 나왔다. 그러면 어렵게 나온 부분에 학생들이 어느 정도 쓰게 되면 표점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 이게 상황. 논술 얘기하시는 건가요? 논술. 그러니까 과학에서는 난이도 조정이 안 되기 때문에 표준화 점수를 쓴다는 거죠. 논술에서도요? 논술. 그러니까 물화생을 보면 매년 그런 건 아니지만 물리가 항상 제일 어렵고 생명은 말도 안 되게 쉽게 낼 때도 있고 네, 이랬으니까 그걸 이제 그대로 원점수 반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물리를 선택해서 본 아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왜냐하면 생명을 한 과라도 물화생이 다 허용이 되는 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표준 점수를 이제 써서 하게 되는데 작년 기출 문제를 보면 물화생의 난이도가 맞춰진 듯한 느낌. 그러니까 물리는 좀 쉬워졌고 네. 생명이 좀 어려워졌어요. 네. 그래서 이 난이도 그대로 올해 출제가 된다면 네. 어쨌든 이제 물화생의 난이도가 어느 정도 맞춰진 상태에 이제 학생들 자기는 자기 것밖에 못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 저는 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맞춰져서 나올 것 같아요. 올해도 역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네, 지구과학은 그래서 먼저 선택을 해야 되는 거는 겁니까? 원서 쓸 때 이미 다 냈으니까. 네.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물리 논술을 보겠다. 그 신청할 때 그거를 다 원서 쓸 때 냈어요. 같이 되는. 네.
어딘가 어딘가 성대나 어딘가 예전에 했던 한꺼번에 그렇죠. 줘서 그때는 성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시험지를 받고 선택을 했는데 네네. 이제 연대나 중앙대는 원서를 낼 때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못 바꿉니다. 그러겠네요. 네. 또 어디서 어떻게 쓰게 될지. 자 그렇다면 이제 일주일 정도라고 할게요. 네. 라고 했을 때 박정훈 선생님 네. 과학논술로 조금 이제 좀 집중을 해서 봤을 때 자 여기 역시 과학논술은 좀 문장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글들이 제시문들 뭐, 그렇죠. 제시문을 활용을 해서 쓰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이제 그러니까 논술에 대한 의미로 보면 수리 논술보다 과학 논술은 아직 논술의 의미를 그대로 좀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제시문을 활용해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일주일 남은 그러니까 이제 뭐 연세대를 한 지금 6개월 남겨두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네. 이제 뭐 수리 논술은 어떻게 하고 과학 논술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지금 이제 이 방송이 나가면 딱 일주일 남는데 네. 이 일주일 남는 걸 가지고 뭐 수리 논술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그쵸. 일주일 동안 뭐 갑자기 수학 실력이 어떻게 확 바뀌는 경우도 아니잖아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에는 배경 지식이 없으면 쓸 수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특히 과탐2 같은 경우는 그렇게 출제가 돼요. 다투가 출제가 되나요? 물리 화학, 다투가 출제가 돼요. 네. 전부 다 투에서 출제되나요? 그런 적도 있었고. 원에서도 뭐 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 두 문제, 투 두 문제를 계속 나왔었는데 작년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 룰도 깨버렸더라고. 그래서 투가 좀 많이 나왔어요. 생명도 그렇고 뭐 이제 물리도 그런 상황이고. 근데 어쨌든 그걸 모르면 이제 쓸 수 없는 상황인데 네. 이제 팁을 드리면 뭐 중요한 얘기인데 기출 문제에 최근 한 6, 7년 정도의 기출 문제들에 나오는 배경 지식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수업할 때는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이거 언제도 나왔고 언제도 나왔고 언제도 나와서 뭐 제가 하나만 얘기하면 연세대는 물집합 파장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경년 단위로 물집합 파장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뭐 탄성충들 너무 좋아하는 것 같다. 뭐 이런 이제 개념 하나를 계속 반복적으로 문제만 바꿔가면서 출제를 하는 게 있어요. 화학도 마찬가지고 생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뭘 보면 알 수 있냐 그러면 기출 문제를 보면 알 수 있으니까 그 기출 문제에 나오는 기본 투 개념들을 일주일 정도라도 좀 공부를 하고 가면 점수 차이를 과학은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수학은 이미 학생들 개념 공부는 다 돼 있을 거고. 네. 그렇잖아요. 지금 수능 볼 학생들인데 지금 연세대 범위에 있는 건 다 알고 있을 거니까. 이 과학은 수능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투는 자기가 공부를 좀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정도가 좀 많이 달라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몇 년간의 5, 6년의 과학 기출 문제를 보면은 계속해서 공통적으로 계속 출제되는 단원들이 있다. 있어요.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잘 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네. 일단 그러나 투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다 개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기가 지원하는 과목에. 그렇죠. 근데 그 내용들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네. 지금 일주일 동안 네. 수능 공부를 안 하고 그 공부만 할 수도 없으니까 그렇죠. 기출 문제에 나오는 그 배경 지식, 반복되는 배경 지식들만 이제 좀 챙겨두면 시험장에서 껍데기를 바꿔서 나올 건데 개념은 같은 개념으로 나오는 거죠. 영업 비밀을 말씀해 주셨네요.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 노하우. 오늘 왜 이 자리를 불러서 우리 학생들 일주일 남았으니까. 일주일 남았으니까. 그리고 역대급 경쟁률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예. 그래도 저희가 도움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하나 더 또 꿀팁 또 하나만 더. 야, 이런 거는 좀 이제 수리 논술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과학 논술은 아무래도 서술을 조금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네. 학생들이 실제 쓴 내용을 보면 네. 이제 답을 맞추면 안심하더라. 그러니까 답을 맞추면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더라. 그래서 지면에
내용이 빠져도 그냥 답이 맞기 때문에 네. 그냥 다음 문제로 만점을 넘어가. 받을 거다. 그러니까 이제 답이 둘 다 답이 맞다 하더라도 점수는 다르게 갈 수 있는 게 논술인데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수능 대비에 너무 많이 물들어 있다 보니까 네. 논술임에도 불구하고 논술 쓸 때 그런 걸 잊어버리더라. 두 번째는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써가는 줄 단위로도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는데 어차피 이건 내가 이 문제를 풀어봐야 답을 못 꺼냈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는 거죠. 수능은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수능 문제는 괜히 손댔다가 못 풀어가지고 시간만 날리고 하면 이제 날아가는 건데 논술은 그게 아니니까 시간을 많이 주는.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이라도 네. 쓰면 부분 점수가 주어지니까 그렇죠. 최대한 써야 되는데 네. 쓸 생각을 안 한다. 아. 못 풀 것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사실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나오면 중간쯤 가더라도 학생들 중에 최고 득점자가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럼 이제 다른 애들도 어렵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거기서 멈춰버리니까 점수를 가져가지 못하는. 그 보니까 광원을 보니까 이 제시문들이 이렇게 있던데 그거의 활용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제 뭐 제시문 가를 활용해서 제시문 나를 활용해서 이런 문제에 이렇게 박혀 있으면 결국 그 문제의 답은 제시문 가와 나에 있다는 얘기인데 네. 그 제시문 가 나를 그냥 읽는 거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냥 읽어서 아 그냥 뭐 이런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이걸 이제 문제에 갖다 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문제가 어려우니까. 이제 예를 하나 들면 아주 어려운 경우에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기본 수식만 써도 부분 점수가 주어지는데 그 수식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걸 안 쓰는 거죠. 어차피 이거 써서 그 다음에 해봐야 내가 이 풀지를 못하니까.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지금. 아니요 얘기해서까지 어차피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뭐 또 뭐 많은 도움을 줘야죠. 전에 뭐 미리 얘기해주지 뭐 저 댓글 보니까 그런 얘기 많이 했던데 다 끝났는데 원서 끝난. 저는 정말 그런 정말 제 마음을 정말 열어서 말 보여드.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 여기서 얘기를 하면 접수 같은 경우는 경쟁률에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같은 경우 논술 같은 경우는 풀이하는 부분이게 뭐 접수는 끝난 상태 아니에요. 끝났죠. 끝난 상태니까 누가 결국 이 방송을 듣고 정말 잘 이해하면서 또 이 방송을 학생들이 듣는 것도 있지만 또 학부모들이 많이 듣잖아요. 근데 시험은 학부모들이 가서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것까지는 공개를 못 하겠지만 뭐 물리 개념을 내가 한 3개 정도 이제 지정을 하면 이 중에 하나, 2개 정도는 나올 걸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 얘기 안 해줘요. 그거는 이제 얘기했다가 안 나오면 또 타격이 되는 거여서. 그런데 박정훈 선생님은 느낌보다 그동안에 계속 연세대 논술을 그렇죠. 보셨잖아요. 경험적으로 보면 뭐 네. 학생들한테 이 정도 한 10개 정도 얘기를 하면 그 중에 다는 나오면 대박이고 네네. 뭐 그 안에서 어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할 정도로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다. 그 팀 같은 게 있습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기출 문제를 봐라. 기출 문제를 좀 잘 분석을 해서 네. 이제 뭐 지금은 어려운 예상 문제를 보는 것보다는 이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떤 개념들이 좀 반복돼서 나왔는지 그게 제일. 자 마지막으로요, 선생님.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어요. 네. 그러면은 요 일주일 정도 수학은 내가 자신 있어 정말. 수학은 자신 있는 학생이야. 그런데 과학을 내가 준비를 안 했어. 그런데 이 방송 듣고 보니까 박정훈 선생님이 기출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자 수능 일주일 동안만 수능 다 접어. 요게 집중해. 요거 분석하고 요거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 뭐 좋은 생각인가요? 나쁜 생각인가요? 딱 요 일주일간만 수능. 근데 그건 학생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정시의 비중을 좀 많이 두는데 연세대니까 논술을 쓴 학생들은 일주를 날리면 수능에 이제 타격이 있을 것이고 근데 어차피 나는 이제 반수 뭐 재수를 각오하고라도 어느 일정 이하의 대학은 가지 않겠다. 그런데 현재 성적 고려했을 때 이렇게 가봐야 뭐 정시로 연대는 꿈도 못 꾼다. 이런 학생들은 일주일 정도 투자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이 상태에 따라서.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가 나올 것 같다고 뭐 얘기하고 싶은 근질근질한 얘기들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제 괜히 그것도 공부했다 안 나오고 이러면 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고3 때 2를 선택한 과목 중에서 물화생을 골랐겠죠? 그렇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제 성취도 평가다 보니까 네. 학교도 수업을 대충 했을 것이고 그렇죠. 아이도 학생도 뭐, 대충 했을 것이고 네, 그래서 네. 이제 ABC밖에 표현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생명 논술이 제일 많이 선택하죠? 수능 선택자가 제일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제가 그 데이터는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이 물리화학 선택자도 많기 때문에 실제로 연세대 직전 대입반 수강을 할 때는 생명이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물리화학 생명이 있으면 지금 제 수업 듣고 있는 애들 중에는 화학 논술 선택자가 제일 많아요. 지금 연세대 논술 직전 대비반이 펼쳐지고 있겠죠? 아니면 원래부터 펼쳐지나요? 지금 하고 있죠. 아니 다른 학원들 다른 학원도 당연히 하고 있죠. 일주일만 가지고 지금이라도 가는 건 어때요? 뭐 아니면 차라리 그러니까 그렇게 할 뭐, 바에는 예를 들어서 박재훈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야 지금 학원에 가는 게 낫냐 아니면은 기출 문제를 뽑아서 혼자 정리를 하면서 분석해서 하는 게 낫냐. 뭐 학원도 학원 나름이겠죠. 학원도 가고 이것도 근데 학원도 학원 나름인 거고. 그렇죠. 근데 지금 과학 논술을 할 정도면 그래도 노하우라는 경험이 있는 사람 학원들 아니겠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과학 논술을 쭉 하지만 연대만 하느냐 아니면 뭐 중앙대까지 같이 하느냐 다른 의대도 같이 묻어서 하느냐에 따라서 좀 포커스가 다르니까 예를 들어서 중앙대만 하더라도 연대하고 나오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연대 준비를 하면 개념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 조금씩은 차이가 있거든요. 지금 일주일 남았으니까 지금은 그냥 연대 유형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정리해 주세요. 지금까지 얘기한 얘기를 좀 정리를 쫙 한번 해주세요. 논술은 수능과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서술에 대한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된다. 네. 두 번째는 남아있는 게 일주일이라는 생각을 하면 네. 수리 논술에 힘을 쏟기보다는 네. 좀 모자란 과학 논술 쪽에 힘을 실어야 된다. 네. 그리고 기출 문제가 지금 이 타이밍에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기출 문제 분석이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일 것 같다. 그리고 경쟁률이 생각보다 낮다. 근데 여기 분명히 과학 논술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원서만 내놓은 학생들도 있을 거여서 이 경쟁률보다 실질 경쟁률은 훨씬 더 낮을 거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안 오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연대는 안 오는 학생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뭐 시험 보고 온 학생들 얘기 들어보면. 하여간 뭐 이 정도 경쟁률 나왔으니까. 주의할 사항. 연세대는 예전에는 이제 과학논술 시험지를 먼저 주고 30분 뒤에 수리논술 시험지를 나눠줬는데 이게 이제 같이 나눠주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권하는 건 시험지를 받아들면 일단 과학논술을 먼저 하고 막히면 수리논술로 넘어가고 수리논술을 하다가 막히면 자 어느 쪽에 남은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게 점수를 더 많이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서 네. 어쨌든 점수를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고 연세대는 연필 쓸 수 있으니까 준비할 때도 샤프나 연필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답을지를 연필로 써도 돼요? 네. 아주 유용한 꿀팁 감사드립니다. 아무튼 올해 2023학년도 연세대 논술연 역대급 합격 찬스가 나왔습니다. 우리 오늘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핵 꿀팁을 우리 박재홍 선생님이 그 마지막 일주일 남은 연세대 논술 대비를 위해서
말씀드렸는데 핵심은 그건 것 같습니다. 이 남은 일주일 순위 논술도 중요하지만 아마 과학 논술을 아이들이 많이 놓치고 있는 학생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권해드리는 거는 기출문제 5, 6년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겹치는 부분들이 나오는 단원들이 또 공통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좀 더 분석을 해봐라. 그 외에는 힘드신 거죠? 내가 계속 이렇게 꼬시면서 좀 끄집어내려고 했는데 안 나오네요.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라 그러신 거죠?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에 그렇죠. 대한 또 부분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죠. 그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걔네들은 또 합격을 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마음 이해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 많이 틀어놓은 거예요. 예. 청취자분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욕먹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것도 아무튼 뭐 오늘 박재훈 선생님 그 정도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다 얘기해 주신 거죠. 네, 기본적인 건 다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학원도 남은 기간 학원도 가보는 걸 권해드립니까? 아니요, 뭐 제가 뭐 영어 아니 다른 학원들 다른 학원들. 그러니까 그 학원의 커리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네네. 뭐 그래도 동네에서 꽤 괜찮게 한다. 뭐 어쨌든 뭐 지금 이 상황에서는 혼자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주는 데를 찾는 건 괜찮아요. 병행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학원도 가보고 본인이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방법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늦은 시간에 이렇게 또 방송 나오셨고 일주일 남은 연세대 논술 지원한 학생들 역대급 찬스가 왔습니다. 좋은 결과 합격의 소식 꼭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한 학생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꼭 합격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